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요, 이제는 검찰을 장악하는 데는 아주 자신감이 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관심 영역을 다른 데로 지금 확대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일가견을 피력하면서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통령,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축출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내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 왜 새삼스레 코로나19에 왜 등장해야 됩니까? 추 장관은요, 은근슬쩍 그 세월호 7시간 의혹 이걸 또 제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도가 뻔하죠. 국민들의 그때 감정을 다시 슬쩍 불러가지고 국민들 정서를 말이죠, 어떻게 좀 자극해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비겁하죠. 장관이 이래서는 안 되죠. 그때 국정이 제대로 엄격히 작동이 됐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참혹한 일이 어떻게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 생태 같은 아이들 눈에 밟힌다, 이런 소리는 해가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 정권에 대해서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보수 세력, 보수 우파 세력에 대한 국민들이 또 적개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이 정치행위예요. 장관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언사를 페이스북에 자기 개인 그거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생태 같은 아이들 눈에 밟힌다고요? 그랬던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팽목항으로 쫓아가가지고 아이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방명록에다 씁니까? 그래놓고 말이죠, 이번에도 코로나 보면 제1차 확산 때요, 대유행 때, 국민들은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정권 차원에서 아주 재미를 본 겁니다. 4.15 총선에서 한번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 국가가 됐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았죠. 사실 실제로도 그랬고. 근데 그 공을 말이죠, 문 대통령이 거기 주사기 들고 따라다니면서 공을 세웠습니까? 그냥 청와대에 있었죠. 그리고 1차 대유행이 시작될 그런 무렵에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하면서 파한대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현장의 그 의료진, 또 거기 자원봉사들, 이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죠. 거기다 현지의 그 행정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일선 기관의 그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사스와 메르스의 그 학습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겪으면서 마련됐던 매뉴얼이라든지 보완됐죠. 정리되고 했던 그 매뉴얼,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이런 게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그 정권을 그런 식으로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코로나를 비밀로 해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갈라놔도 되겠습니까? 장관이 인식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근데 그 1차 대확산 때, 그때 물론 모범 국가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아주 이 정권 측에 유리했던 것이 악마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있었거든요. 신천지 교회. 거기서 집단 감염 사태가 생겼으니까 신천지 교회를 만악의 근원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신천지 교회가 무슨 의도적으로 이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했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 무지한 죄였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완전히 이 악마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원망은 전부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공은 전부 문 대통령한테 돌아가게 하고, 그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또 2차 대확산 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도 또 찾아보니까 또 악마로 만들 대상이 있어요. 전광훈 목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담임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여기서 집단 감염이 있었으니까 잘 됐죠. 거기다가 또 연결시킬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8.15 광복절날 광화문 집회, 그 우파 집회. 거기에 정광훈 목사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갔는 데다가 틀림없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갔을 거다. 그 중에 확진자도 있었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 광화문 집회도
집단 감염의 그런 코로나 대확산의 근원지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미래통합당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뒤에서 부추기고 지원하고 그랬지 않느냐. 직접 참가도 하고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공은 또 자신들의 것으로, 관은 이건 또 저 악마들 몫으로 그렇게 또 떠넘기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말이죠. 조직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걸 꺼리지 마라.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 장관이 또 나서가지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토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국민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국민들을 공포감을 더 심어주고 있어요. 국가 권력을 그런 식으로 꼭 행사해야 됩니까? 또 얼마나 한심한 일이 있냐면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거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저녁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가서 잠시 면담을 했던 모양인데 이걸 두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또 야단이 났어요. 거기가 어딘데 감히 갔느냐 이래가지고 대통령도 혹시라도 그 방해할까봐 싶어서 안 가고 있는데 어디라고 거기 갔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건 어느 누구의 영역인데 당신이 감히 침범해 이런 말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영역이야. 거기 왜 당신이 끼어들어? 왜 숟가락 들고 덤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속 좁기가 이랬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이원욱이라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29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되겠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가리켜서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 행세하는 격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번에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라고 그랬죠. 주인을 무는 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정말 언어 구사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언어를 그냥 예사로 이렇게 구사하고 있습니까? 집권당 최고위원 되겠다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 또 오기영 의원 또 이런 사람도 또 한몫 거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최민희 전 의원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여기다가 말을 보탠 거죠.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말을 보탠 겁니다. 예. 추 장관 말이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척 했으면 그걸로 끝낼 일이지. 여기다 부동산 문제까지 같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왜 이렇게 됐냐. 투기 세력 때문에 이렇게 됐답니다. 그럼 투기 세력이 누구냐. 예, 추 장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서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끼어들고 있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기가 막힐 일이죠. 전 국민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건 전 국민이 투기 세력이라는 이야기죠.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온 국민을 다 투기 세력으로 몰아넣고 자기들만 깨끗한 겁니까? 정부 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자기들만? 그러면 전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넣은 그 장본인은 누굽니까? 바로 당신들. 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왜? 부동산 대책 한다면서 22번이나 대책 내놨죠. 법 만들었죠. 막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이러다가는 내 평생 집 한 채 못 가져보고 가는가 보다. 이런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요.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 공포에 의해서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 가격 과간에 상관없이 왜? 이 막차라도 타자 그런 심리가 되는 거죠. 이거 정부가 괜히 잘못 건드린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탓을 돌려요? 그래서 국민들 때문에 그렇다? 투기 세력 때문에 그렇다? 지난달에 말이죠. 서울 아파트 매매 중에 3분의 1이 30대였답니다. 아파트를 산 사람 중에.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뭐 지금 추미애 장관에 의하면 이게 투기 세력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30대가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집을 안 사면 이제 나중에 영영 집을 못 사겠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포감을 정부가 주입시켜 놓고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나서는 겁니까? 법무장관이라면 법무장관 일이나 열심히 해야죠. 나 국무위원인데 뭐 다른 일 다 할 수 있어.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말이죠. 법무장관 같으면 좀 엄정한 자리에서 좀 말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일일이 다 이렇게 끼어듭니까?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그 대통령도 말이죠.
사람 좀 골라볼 줄 아세요.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맨날 이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을 겁니까? 나중에 정책 실패해가지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지목될 때 누구한테 원망할 겁니까? 원망할 상대는 자신밖에 없다. 그걸 생각해야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